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또 우리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아주 멋지고 젊은 또 청년이 한 분 또 저희 대구 교육신문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어제까지는 저기 학회 맞죠? 예, 예. 학회 이제 강원도 학회에 갔다가 오신 분인데 이제 우선 제가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대구 교육신문에서 저희가 그 기자이시기도 합니다. 공식 기자니까 나중에 얼굴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저 또 얼굴이 많이 앳되지만은 또 저희 대구 교육신문에서 좀 많은 글도 써주시고 또 그 생기부라든지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했을 때 각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의대,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많이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직접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교육신문에서 기자 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코어 컨택트 대표인 정태경입니다. 코어 컨택트 유명하죠. 제가 사실 코어 컨택트를 나침반 코어 컨택트라 그러죠. 나침반 코칭 프로그램이라고 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은 코어 컨택트 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 정 대표를 정 기자를 저희가 이제 사실은 알게 된 이유가 이제 저희가 대구 교육신문 잘 알죠. 저희 예, 신문사 예. 잘 아는데 제가 웬만한 정보는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요번에 과고 맞죠? 과고 네, 과학고. 본인이 직접 과고 나오셨나요? 예, 저는 대구 일과학고 졸업했었습니다. 중학교는 어디? 중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조금 있다가 예. CG중학교로 전학 와서 어. CG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CG 중학교 졸업하고 가고 지금은 대학은 지금은 포항공대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공대에 재학 중인 또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사실은 가장 잘 생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 그 정 대표를 저희가 이제 잘 알게 된 이유는 주변에서 하도 이제 그 컨설팅, 더구나 생기부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뭐 탐구 보고서, 수행 뭐 관련된 뭐 수행 평가라든지 세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어리지만은 정말 뭐 아주 잘하고 또 주로 온라인 위주로 많이 네, 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대구 교육신문에 제가 이제 원래부터 기자로 또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코어 컨택트 나침반 프로그램이 이제 이름부터 아주 인상적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대구 경북 학부모님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입시 프로그램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여러분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입시 음, 컨설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단발성 컨설팅을 생각하십니다. 음. 수능 원서를 접수하기 직전이나 수시 원서 접수하기 직전에 가서 보통은 금액대가 매우 상이하긴 한데 강남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거의 맞아요. 몇백만 원 단위로 하루에 더 이렇게 받는 데도 많아요. 예, 이게 예. 뭐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음, 대부분인데 음, 막상 가셔도 생각보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적입니다. 물론 많은 데이터들과 검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평가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음, 이미 기록되어 있는 점수, 생활 기록부 내용, 음, 그리고서 내신 점수, 음.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면 수능 점수는 이미 다 기록되고 벌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그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을 찾는 것이지 학생을 근본적으로 뭔가 변화를 맞아요.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맞아요. 학생과 같이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후발성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비싸고 실제적으로 학생한테 변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을 커버하고자 학생이 입학하는 시점부터 즉 12월 겨울 방학 때부터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음.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대구 교육신문 자체가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하고 협력업체다 보니까 대구 교육신문을 통해서도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또 코어 컨택트고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실 그 좋은 컨설턴트를 찾으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몇 군데 유명한 곳에 저희가 이제
좀 한번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많이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막상 찾아가 보니까 되게 이제 뭐 학력적인 측면이나 예. 혹은 또 경력적인 측면 뭐 잘 아시죠? 예. 그 가짜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막상 이제 부르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과거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뭐 너무 당연하게 유명한 분이어서 저희가 직접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 실제 메디칼 쪽 이제 원서 쓰시는 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2028학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수학 능력 시험은요 정량적 평가 즉 학생부 교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이수 과목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탐구 보고서라든지 프로젝트든지 실험 감찰이라든지 조사 관찰 보고서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 평가를 많이 그 역량을 맞죠 학업 역량을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경향이 굉장히 이제 짙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태경 이제 기자님 또 대표님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우리 그때 같이 봤잖아요. 같이 예. 보면 이게 우리 같이 웃잖아요. 이게 많이 너무 우리 대구 일반고는요, 어머님들 대구 이제 우리 본 일반 평반고로 해 평반고. 예. 평반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실험이 1시간밖에 없어요, 어머님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과거 직접 과거 나오셨죠. 과거는 실험 얼마나 합니까?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음. 학년마다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음. 실험 과목이라는 게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실험 과목에서 이론 수업을 주로 하고 실험하는 시간은 실제 수업 시간의 3분의 1 이하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이라도 그래도 일반고보다는 월등 많죠. 그죠. 일반고에서 한두 시간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실험들을 음. 과학고에서는 적어도 수업 시간의 3분의 1이면은 뭐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그렇죠. 하게 되는 편이니까 맞죠. 나름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갈 만한 형태의 어떤 그 실험 탐구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실험 관찰이 일반고에 세특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게 대학 쪽에서 봤을 때도 누가 봐도 이거 신뢰를 못 하지 그죠.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뭐 저희 전문가라든지 우리 정태경 기자님이나 대표님 같은 분이나 알지 일반 어머님들은 잘 몰라요. 맞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대구 교육신문하고 또 정태경 그 기자님이 운영하고 있는 코어 컨택트 이제 입시 프로그램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협력 업체로 지금 만나서 이제 보통 대구 교육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여러 가지 연락이라든지 또 오시는 이제 직접 오시는 부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최선 다해서 정말 좋은 내용을 맞죠? 좋은 내용을 저희가 안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그 안내한 내용은 제가 동영상 밑에 또 방법을 또 알려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구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학교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대구 지역 아이들이 입시 컨설팅을 하는 실제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 보면서 좀 뭐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고 뭐 때문에 이런 코어 그 컨택트를 만드신 동기를 좀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과학고 안에서 제 친구들도 많이 봤었고 중학교 때 친구들도 각자 자신의 일반고에서 활동하고 이제 입시 준비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컨설팅이라는 게 커지진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생기부를 적고 이렇게 자기 탐구 활동을 설계해 나가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학생 때 그랬었지만 학생이 학생 수준에 자기 수준에 맞는 탐구 주제를 잡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로 맞아요. 진로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진로를 희망하니까 이런 걸 하면 되겠지라는 탐구 활동을 나름 열심히 찾아서 몇 시간씩 찾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탐구 활동을 하는 게 정말 이 진로에 맞는 부분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를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전기전자 그리고서 뭐 반도체, 전산, 컴퓨터, 신소재 이런 부분들이 들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들을 본인이 골라서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주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오고 아니면 이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오는데 사실 좀 배운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서 전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어차피 대학 와서 1학년 때 다 배울 건데 이걸 그냥 대학교에 있는 교재를 뺏겼네 정도밖에 안 맞아요. 되는 바로 수준에서 그거예요. 맞죠. 멈추게 됩니다. 보통 어머님들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입시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또 세트를 쓸 때 보면 되게 이제 무슨 교보문고나 또 이제 서점 같은 데 가서 왜 전공 서점 앞에 좀 이렇게
예, 뺏겨서 쓰라 그러잖아요, 맞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면접장 가면 다 들통이 난다 안 난다? 대부분은 이걸 음, 숙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어서 음, 들통이 날 뿐만 아니라 음, 면접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거가 그렇게 수준 높은 세특이라고 보여지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세특을 같이 보면 어머님들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세특인 것 같은데 막상 전공자의 눈에서 보면 이게 뭐 규모도 없이 논리도 없이 그냥 학년도 없이 막 아무렇게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음, 구체성, 진정성, 유니크, 스토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는데 음.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의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내 역량이 얼마나 성장했고 그리고서 이 활동을 몇 년간 내가 꾸준하게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음, 보통 학생들이 활동을 요즘은 저 때는 이제 AI를 쓰지 않았지만 요즘은 AI한테 맞아요. 한번 눌러서 맞아요. 물어보고 이거 괜찮네? 라는 거를 검증 없이 그대로 적기도 하고 그리고서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의 여러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서칭해서 나오게 되는 블로그 포스트들을 보고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아,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고려하지 않고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정태경 기자님도 이제 그 대표님도 실제 수성구 지역에서 학교를 나오셨잖아요. 예, 예. 지금도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다든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다든지 어제 이제 고등학교 또 배정이 또 됐거든요. 네, 대부분은 네.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막연하게 서울로 찾아가서 또 컨설팅이라든지 세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실패한 경우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서울로 올라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대구 수성구나 또 어떤 뭐 달서구나 또 다른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뭐 올라가는 것 자체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것을 조심하고 어떤 부분을 어떤 컨설팅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그 조심해야 될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컨설팅이라는 거의 기본적인 부분은 음, 학생을 좀 세특을 적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음, 사실상 학생에 대한 학교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권에서 아무리 대구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음, 그리고서 학교별로 보통 가시면은 특색 활동들이 있어요. 음, 시지고를 제가 좀 많이 잘 알아서 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시지고 같은 경우에는 꿈 디자인이라는 진로 특색 활동이 맞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특색 활동들을 음, 잘 살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별로 선생님의 특성별로 음, 어떤 과목들과 어떤 선생님들은 음, 세특을 전반적으로 심화 탐구를 많이 허용해 주는 반면 어떤 선생님들은 심화 탐구를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수행 평가 안에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다 보면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서울을 집중적으로 활동하던 업체들을 보면은 이런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권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준 높은 탐구 활동이라고 해서 학생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 탐구 활동들을 많이 넣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수 있고 음, 특히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용인이 됩니다. 예를 음, 들어서 음, R&E 활동이나 그리고서 제가 어제 또 학회에서 맞아요. 갔다 와서 보니까 마이칩이라는 프로그램이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이 직접 칩을 음, 주문해가지고 음, 이걸 직접 만들어내고 이렇게 음, 할 수 있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인데 이런 음, 프로그램들 같은 거를 과학고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활용을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대다수의 일반고 학생들이 이런 거 자체를 접하기 쉽지 맞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서 교수님들이 붙어서 활동 지도하는 RN이나 이런 활동들은 과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맞아요. 퀄리티가 어느 정도 당연한 활동이 될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대다수의 일반고 학생들은 애초에 실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배양이 가능해서 음, 형제 도입이나 형제 전환 쪽 실험이 가능한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대장균 자체를 학교에서 키우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어, 이게 그 대장균이라는 게 어쨌든 조금 제가 막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이제 민감한 뭐 세균이죠. 유튜브이기 예, 때문에 꼭 혹시 또 오류가 있으면 또 저희가 충분히 뭐 예, 오류가 있으면 또 예. 왠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아시는 법이 내서만 또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균이라는 걸 아무나 이렇게 막 키우면은 그렇겠죠.
관리하는 거에도 문제가 있고 과거에서도 이런 걸 이용하는데 교육을 계속 들으면서 관리되는 지정 학교에 지정된 공간에서만 실험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과거나 좀 좋은 학교들에서 할 수 음. 있는 실험들이 있고 음. 일반고에서 할 수 있는 실험의 한계점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맞아요. 그냥 바로 어렵고 그거예요. 좋은 활동이면은 맞습니다. 무조건 넣는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거짓말인 걸 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좋은 얘기 하셨어요. 저희도 이런 얘기 몇 번 나눴는데 입학 사정관님들이나 교수님들 보면 이제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좀 예, 이게 예. 누가 손 탔구나 싶은 그런 생기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정성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건 아웃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진정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보통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도 떨어졌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컨설팅 업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모르는 경우는 많아요. 예, 예. 맞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이제 1부가 끝이 났어요. 네. 1부 끝이 났기 때문에 좀 이따 2부에는 또 저희가 메디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빠이빠이. 네, 감사합니다.